미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응책, 가장 최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국에 대응할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식량, 그러니까 식량 안보와 관련된 이슈인데,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급소를 찔렀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제 이게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오하이오라든지 오하이오, 인디애나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콩, 대두, 닭고기 이런 부분에서 옥수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중요한데 이게 지금 대중국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특히 식용유, 우리가 돼지고기인데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까 14억 명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했을 때. 네. 흔히 이런 말 한 8억 마리의 돼지고기가 필요하다. 그럼 그 8억 마리의 돼지고기가 먹는 사료가 네네. 바로 대두입니다.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지금 이제 미국에 수입을 해왔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대두의 수출량의 50% 이상을 중국이 다 가져갔던.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사실 이게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트럼프 2기 출범하는 그 시기쯤, 그러니까 1월부터 줄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주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대두나 옥수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난 3월 데이터를 좀 보더라도 미국산 닭고기도 한 80% 감소를 했고요. 면화도 한 90%, 옥수수도 전년 동기에서 한 9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도 지금 기름도 많이 지금 감소를 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한테 큰 타격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더 심각한 부분들이 이미 지금 중국이 미국 대신할 다른 그 대두 부분에서 지금 브라질산 대두를 수입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이미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질산 대두가 지금 중국 들어오는 양도 2017년, 18년에는 한 50% 정도 불과했는데 이게 지금 한 70, 80%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거를 지금 브라질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가장 최근에 지금 지난 4월 17, 18일에도 지금 중국하고 브라질하고 지금 농수산물 수입 확대 실무회도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 게 지금 미국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지금 농가들이 부담이 결국 트럼프에는 정치적인 이제 여러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 더 치명적인 것이 히토류라면서요. 그런데 중국은 지난 4일부터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방위산업의 직격탄이죠. 방사네. 네, 방위산업 무기의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히토류가 지금 한 7종류 해당됐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만 좀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전자기기라든가 전기 모터, 여기에 연구 자석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연구 자석에 만드는데 이 네오디움이라는 히토리 용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네오디움이라고 하는데 이 히토리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같은 이런 부분들 무기 들어갈 때도 이트륨이라는 히토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미국한테는 이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무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F-35 전투기 생산에 약 한 440kg 정도의 히토리가 필요하고요. 네네. 예, 이지스함 생산할 때 2.4톤 정도가 필요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에도 지금 4톤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마도 이것을 지금 재고를 쌓아둘 건데, 이게 한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오래 버티냐는 거예요. 이게 만 6개월 이상 넘어가면 미국도 무기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 네. 일본 수입이나 다른 나라 수입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일단 금액이 비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생산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어떤 히토리는 아예 대안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스포스움이라는 또 히토리 같은 경우는 더 좀 심각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백악관에서 발표한 뉴스인데, 그 전 세계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네. 사실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생돼서 유출된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는 미국의 반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미국의 반격이라 보기에는 네. 보다는 여론 형성을 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론 형성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 내 여론 형성. 사실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지금 보면요, 이게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랑 유고부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 부분에서의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인이 66%가 이 실험실 유출설을 믿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을 왜 제재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또 여론을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전 우리가 돌아갔을 때, 그 전에 코로나19 있을 때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여기서 그냥 반응을 안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저도 이제 봤는데 크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그 공화당 주도의 연방에서 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같은 맥락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서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은 또 입장이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 보더라도 뭐 FBI라든가 뭐 CIA, 뭐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실험실 유출을 지금 뭐 높게 보고 있고, 뭐 국가정보위원회나 뭐 다른 또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또 자연 발생설을 또 이야기하겠고, 지금 미국 내부에도 약간은 좀 이런 부분이 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금 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론적인 부분들을 바꾸고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엄포까지 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미중 간의 이런 관세 정장을 보고 있지만 요 다음 단계 벌어질 스토리를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세컨더리 생션인데 이게 뭐 지금 일단 보시면 뭐 미국의 뭐 같이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협상하는 이해한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의 이익을 뭐 희생한다든지 미국이 하는 제재에 동참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 나라에 대해도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지금 관세 지금 협상, 만약에 좀 다른 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의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기술 규제를 한다든가 제조나 이런 부분에서 수출을 막는다, 이게 동참하겠다 하면 그 제3국도 단호히 제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 이제 거기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 기업 나라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베트남을 시진핑 주석이 갔다 왔지만 지금 베트남이 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상무부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도 여기도 아마 협상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같은 컨셉에서 중국, 미국 부분에서의 한미 간에 있는 협상이지만 중국 제재에 대해서 반도체에 있는 부분에서 같이 동참해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진짜로 미중 전쟁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짜로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게 미국 내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온. 미국의 이제 시사 잡지, 그러니까 애틀란틱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만약이라는 조건이 다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무역 전쟁 이기면 그 자신감으로 지금 관세 경제지만 다른 분야까지 더 강력하게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경우 더 이제 이슈가 되면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군사적인 부분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와닿았던 그 아틀란틱 시사 잡지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우방국들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방국이나 동맹들 같이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는 비밀 무기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말씀드릴 때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세컨더리 생션이 지금 만약 각 나라별로 협상이 들어가면 트럼프 위에서 이걸 더 요구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 스트롱맨 트럼프도 그렇게 직진할 수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마다 이게 협상의 방식이 다른데 중국은 절대 이 기본적으로 이 버텀업 밑에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탑다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중국과 뭐 대화를 하고 있다. 뭐 한 달 내에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전혀 반응을 안 하거든요. 네네. 지금 중국 내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쭉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예를 들면 사자성어를 쓴다라면 허장성세 예를 들면 또 뭐 암장형기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계책이 숨어 있다. 중국 사자성어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보건대 이 트럼프발 이 관세 정장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이 14억 중국 인민을 또 하나의 뭉치는 하나의 또 공고히 하는 계기를 또 만들어 준 거고 대외적으로는 또 반미 연대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 주석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나쁘진 않네. 물론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도 속내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태도 딱 보면 강경해 보여요. 뭐 우리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든 트럼프하고 싸우지 않겠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은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겁니까? 저는 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만 이번에 관세 전쟁에만 해당되는 네네. 지금 협상에서 중국이 좀 이게 느긋해 보이고 트럼프가 초조해 보이는 왜 그러냐? 네. 그럼 세 가지로 저는 딱 클리어하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준비 많이 했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있어. 나 경험했잖아. 네.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사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손자병법 군형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 부분에서 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준비해왔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이제 8년 해오면서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대미국 수출 의존도를 계속 감소시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감소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수출을 다변화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수출 의존도 같은 경우도 지금 훨씬 확연히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는요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한 19.2%였는데 뭐 올해 1분기만 보면 한 12, 3% 많이 줄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 바로 동남아로 수출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한테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절대 돌아가는 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이게 중국은 반대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더 불리하다. 너희가 더 많이 수입하잖아. 애플 스마트폰의 95%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네네. 지금 서민들이 가는 뭐 월마트에 판매되는 제품의 60%가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테슬라 전기차 전 세계 40%가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뭐 첨언을 드린다라면 지금 미국이 뭐 지금 중국 제품의 의존도가 한 53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꽤 많죠. 근데 역으로 중국이 미국 제품 의존도는 많이 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중국에는 자신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관세 전쟁 측면에서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산국가인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보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 국채인데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중국한테 유리한 거겠죠? 이거는 이제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해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사실 중국은 꾸준히 지금 트럼프 1기 때부터 국채를 매각하면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 줄었죠. 그래서 2013 잘 많을 때 2013년도 하면 1조 한 3천억 달러 이상이었는데 2025년 올해 1월까지만 본다라면 한 7,600억 달러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득이 되고 실이 됐냐면 일단은 국채를 매도했을 때 일단 중국이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 이제 좀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또 금을 사들였기 때문에 또 가치는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위안화 가치가 이제 더 높아진다라면 중국 수출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팔지는 않을 것이고 좀 신중하면서 좀 이렇게 툭툭
치는 형태, 겁을 주는 형태. 국채가 이번에도 봤다시피 트럼프 의견 때는 약간의 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추가적인 대미 압박 카드가 또 있을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많이 지금 보시는 게 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가장 압박이 미국한테 압박이 큰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네. 뭐 아무래도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히토리가 7종류, 7종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히토리요. 네네. 나머지 10종이 더 있습니다. 네네. 그 10종은 이 7종보다 더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무기, 탱크, 전투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더 상황을 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다음에 뭐 위안화 절하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제재, 미국 기업의 제재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시나리오들이 사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그냥 세계적인 고래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일단은 뭐 말씀드리면 지금 한미 지금 이제 협상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시작됐는데 한미 협상 그다음에 한중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은 나라가 일단은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2등이 미국입니다. 두 나라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 한중 부분에서의 별개의 이야기로 좀 봐야 됩니다. 같이 엮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네. 가장 중요하고요. 이 원인 분석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고 파급을 보시는 게 맞다. 앞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그러니까 저는 미중 간에 일어남으로써 지금 앞으로 일어날 파급이 뭐냐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보기에는 우리한테 투자를 많이 한 건 좋아 보이긴 한데 네네.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중국에 또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나 생태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이게 한국을 거쳤다 미국을 가면 미국이 또 우리나라 제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엮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소액 제품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제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정확하게 보고 이제는 명분이 있다면 우리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더 맞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 좀 깊게 이야기를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중국의 반격에 미국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이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